남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 이유. 남성의 욕구는 종종 모순적이고 복잡합니다. 남성들은 창녀와 같은 자유로운 성적 관계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배우자에게서는 순수함과 정절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모순은 전통적인 성모, 창녀 콤플렉스에서 잘 드러나며, 이는 남성들이 짧은 만남에서는 자유롭고 열정적인 성적 관계를 원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는 성적 정절을 요구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토머스 하디의 소설 테스는 이러한 복잡한 남성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남성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충실할 수 있는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며, 이는 생물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테스의 주인공 엔젤은 테스의 순수함에 매료되지만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용서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는 남성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에 대해 느끼는 생물학적 불안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낳은 자손이 확실히 자기의 유전적 후손이라는 것을 보장받고 싶어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그들이 배우자의 성적 과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성들이 배우자의 성적 과거에 더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의 심리적 경향은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레드 버틀러는 스칼렛 오하라의 애슐리 윌크스를 향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떠납니다. 이러한 남성의 행동은 생물학적 불확실성과 성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성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파트너의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성의 매력, 특히 젊음과 신체적 특징은 남성들이 번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남성들은 대개 출산 능력이 높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이는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신체적 특징에서 나타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특징들은 건강한 자손을 낳고 양육할 가능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선호는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기대와 이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데벤드라 싱의 연구는 남성들이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낮은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젊고 건강한 여성일수록 출산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되는 특징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매력적인 여성들은 대개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남성들의 진화적 선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단순한 미의 기준을 넘어 생물학적 생존 가능성과 번식 성공을 상징하며 남성들의 매력적 이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남성들은 대개 다수의 성적 상대를 원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쿨리지 효과라는 용어는 수컷이 새로운 암컷과 만날 때마다 성적 흥분을 다시 느끼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새로운 성적 상대를 만날 때마다 성적으로 자극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새로운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남성들은 더욱 큰 흥분과 만족을 느끼며, 이는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헨리 밀러의 북핵위선이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남성들의 다수의 성적 상대를 향한 욕구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남성들이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능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예입니다. 남성들은 새로운 성적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 생존과 번식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남성들이 성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찾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성은 대개 시각적인 성적 자극에 쉽게 반응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성적 파트너의 신체적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남성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성적 흥분을 쉽게 느끼며, 이는 그들이 성적 관계에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여성은 성적 파트너의 감정적 연결이나 헌신을 더욱 중시하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감정적 안정성과 신뢰를 통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콜레트의 소설 바가봉드에서 주인공은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관심을 두는 것을 간파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반응의 차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남성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고 여성들은 감정적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적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인 심리적 차이를 반영하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성적 욕구를 표현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남성의 욕구와 행동은 진화적, 생물학적 이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문학 작품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성적 파트너의 젊음과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수의 성적 상대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남성들이 번식적 성공을 최대화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남성의 선호는 이러한 생물학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과 욕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과 심리는 진화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자손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성적 파트너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면 여성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신뢰성과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는 문학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성모창력 콤플렉스, 젊음과 신체적 매력에 대한 선호, 다수의 성적 상대를 향한 욕구 등은 모두 남성과 여성의 진화적 본능과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관계와 성적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성적 욕구와 심리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성 출신의 어느 동물학자가 지구를 방문해 호모 사피엔스를 관찰한다면 신체 크기에 있어서의 성적 이형이며 폭력적인 성향이며 여러 명의 성적 상대를 가지려는 성향이며 성숙기에 있어서 암컷과 수컷 간의 차이 등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내심 일부다처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결론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렘을 소유하려는 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성공의 대가가 큰 만큼 실패의 결과 역시 혹독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욱 일부다처제적일수록 번식을 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욕구불만에 사로잡힌 분노에 사로잡힌 남성 독신자들이 더 많아지게 마련이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은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강요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렘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렘을 소유하는 것을 그저 먼 옛날의 생물학적 추억으로만 여기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과 같은 종에서도 고도의 성적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인간 남성은 수컷 사슴과 비슷하게 진화해왔다. 아니, 인간 여성이 1년 내내 임신 가능한 상태로 주위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인간 남성이야말로 수컷 사슴보다 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의 수컷들이 서로 남의 여성들을 넘보는 동시에 자신이 남의 여성에 대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가 자기 여성들을 넘볼 수 있다는 암시만 주어도 불쑥 질투심에 가득 찬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원용하자면 인간은 종종 질투에 사로잡힌 짐승이 되고 또 사실상 그렇게 질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수컷 대 수컷의 성적 경쟁의 배후에 놓인 동기는 늘 불변하다. 인류학자 로빈 폭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트로이의 해변에 주둔한 그리스 전사들의 모습은 마치 사회적, 번식적 서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 상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한 코끼리 바다 표범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킬레우스,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같은 전사들은 덩치가 크고 번지르르하며 가장 싸움을 잘하는 동물과 마찬가지다. 1인자인 코끼리 바다 표범 수컷이 대부분의 암컷을 차지하듯 이들 우세한 전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암컷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동적이란 법도 없다. 암컷이야말로 단순히 수컷 대 수컷 간의 경쟁을 자극하는 존재 이상이다. 실제로 종종 자기 애인을 시켜서 현재의 자기 남편을 죽이게 하는 판무파탈 악녀들도 있다.